언제 그렇게 뜨거웠었나 싶을 만큼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한 참 좋은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의 나이와 계절을 비유하곤 하죠. 예전에는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가 한 40대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늦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 100세 시대니까요. 그럼에도 40대라는 나이는 뭔가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 그리고 전체 인생으로 보면 좀 변곡점에 접어드는 시기라는 데는 부정할 사람,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40대인 여러분, 요즘 40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읽기 딱 좋은 책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저자를 모셨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선생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 이제 맑음이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조금 해볼까요? 예. 네네, 너무 길어서 못 외웠습니다. 좀 보고 읽겠습니다. 서양 철학을 전공하셨고요.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니체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이 저명한 니체 스튜디엔에서 거대한 과제라는 평을 받으면서 동양인의 책으로는 유일하게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쇼펜하우어와 니체 철학의 전문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틀린 거 없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니체 스튜디엔에서 거대한 과제라는 호평을 받아내셨습니까? 우연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에 보면 독일어로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편집장이 스테그마이어라는 분이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좋게 보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스테그마이어가 그분 책이 이제 국내 번역도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드물게 독일어로 쓴 논문이 그분이 볼 땐 좀 잘 썼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이 니체 전문가셔서 니체 책을 쓰실 자들이 또 쇼펜하우어도 전문가긴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지금 다시 이렇게 소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쇼펜하우어가 항상 하는 질문이 인생에 대한 무의미, 고통 이런 거. 염세주의자 뭐 예. 저희 때 그런 책이 번역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공부하다가 니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쇼펜하우어 니체가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고요. 왜 연결이 잘 돼 있어요? 니체도 이제 쇼펜하우어 글을 읽고 철학을 이제 계속 하게 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 그 선생님 책에 보면 정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쇼펜하우어는 뭐 니체를 비롯한 철학자들과 수많은 명사들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쳤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분의 글이 굉장히 좋고 생각도 굉장히 유쾌하고 그렇게 염세주의라기보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유머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유 이런 것들이 그 후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40대 이후의 생각들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아니 이분이 매우 현대적인데 이분이 현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고방식이 너무 현대인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분은 그 당시에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들, 경제적인 부라든가 명예 아니면 출세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쇼펜하우어가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주제들을 생각했고 그런 주제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 정말 세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남긴 철학자라든가 뭐 작가나 이런 분들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도 그런 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통찰력이 오늘날의 빛을 발하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읽어보시니까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진화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그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라는 것이 환경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쇼펜하우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다툼을 했던 뭐 헤겔이라든가 셸링 같은 사람들은 정신의 관념이거든요. 그 역사는 뭐 자유의식의 진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쇼펜하우어는 이제 의대를 다니다 관뒀기 때문에 생물학, 심리학, 뭐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뇌를 너무 이제 많이 활용한다든가 너무 믿는다든가 하게 되면 불행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 나옵니다만은 그 뇌라는 걸 통해서 상상을 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기대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이제 불행감을 주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줄이고 그 뇌라는 것이 사실 진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뇌를 너무 믿고 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뭐 세상을 알려고 한다든가 감정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선생님 그 제목이 벌써 눈에 딱 띄잖아요. 마흔에 읽는 40대 내 얘기인가 봐. 쇼펜하우어 뭔가 철학적인 얘기인가 봐. 마흔과 쇼펜하우어의 만남부터 마흔부터 얘기해 볼까요? 왜 마흔에 읽는이라고 하셨을까요? 저 쇼펜하우어는 이제 마흔 이전과 마흔 이후가 많이 갈라지는데요. 마흔 이전에는 뭐 교수라든가 학자적인 열망이 많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쇼펜하우어가 비판했던 헤겔이라는 사람은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삶을 긍정했고 오래 살려고 했던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흔 넘고 뭐 했느냐? 마음을 추스리고 명예라든가 이런 거 좀 내려놓고 강아지 한 마리와 산책하면서 언젠가는 자신은 좀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고 죽기 전에 3년 정도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고요.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좀 웃음을 가득한. 지금 이제 마흔을 앞두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쇼펜하우어는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살았고 그래서 마흔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어쩌면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것은 마흔과 쇼펜하우어의 주제로 엮어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진짜 지금 시대에 딱 필요한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40대에 접어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고요. 물론 젊은이들도 힘들고 좀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불혹이 아니라 선생님 이제는 불혹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40대를. 그죠? 유혹 아니면 뭐 방황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 마흔이 옛날의 마흔이고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마흔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가을도 아니고 거의 이제 뭐 우리 계절 보면 아직 한참 여름. 여름인데 그 성취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회의감도 들고 불안감도 드는데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선생님 40대는 어떠셨어요? 40대 지나셨죠? 지금 50이 넘어가지고요. 근데 40대를 돌이켜 보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기대한 만큼 결과는 좋지 않았고 아쉬움이 많은데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40대에 관한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저자는 무조건 다 쏟아붓는 시기였던 것 같다. 40대를 지나고 보니. 근데 힘든 줄도 모르고 40대를 지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예, 그렇죠. 40대가 가장 이제 열심히 일할 때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그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자신을 좀 돌이켜 보게 되고 인간관계도 좀 생각하게 되는데 미리 마음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책에서 봤던 구절이 생각나서 갑자기 좀 웃음이 났는데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말씀하신 대로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2층에서도 못 자고 그런 얘기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너무 웃겼어요 그 구절이. 항상 그 죽음에 대한 그 건강의 중요성을 알았고요. 운동하고 하면서 혹시 자기를 누가 죽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삶에 대해 애착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책은 염세적인데 왜 염세적이냐면 쇼펜하우어는 그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 무료함, 권태. 권태인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교양을 쌓고 뭐 책을 읽고 하면서 아까 이제 진화론 말씀하셨는데 뇌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만 활용하게 되면 이제 일할 때는 머리를 쓰게 되고 일하지 않을 때는 멍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뇌의 활동을 여가 시간에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 글도 써보면서 클래식도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 자신도 찾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절이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가 정말 팽배해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선생님. 자본주의 초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본주의 후기에 이르른 우리 마음까지 이렇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쇼펜하우어가 너무나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행을 좀 많이 하고 하면서 그랬다면서요. 그 궁핍한 환경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쇼펜하우어가 가난했다라면 세상 물정 몰랐을 텐데 좀 돈이 있다 보니까 여행도 하게 되고 세상에 저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철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풍족함이 자신이 평생 일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철학할 수 있고 하게 하는 어떤 바탕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예술 감각을 길러야 하고 내면에 충실해야 하고 좋은 책을 읽고 글쓰기를 써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예, 근데 첫 번째는 쇼펜하우어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목숨 바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국가의 명예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자기 목숨,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거 없고요. 그 주위에 저도 보게 되면 과로 사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이고, 과로 너무 속상하죠. 사시는데 예. 그래서 일단 그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즐길 수 있는 예술이라든가 독서, 글쓰기는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이죠? 예, 네. 그 각자 취향에 맞게끔 이걸 다 해야 된다면 너무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뭐 예술, 독서, 글쓰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새록새록 요즘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기에 정말 좋아서 선생님이 쇼펜하우어를 불러오셨나 봐요. 그죠? 예,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 번역된 책을 한번 읽어봤고요. 다시 이제 제가 독일어와 번역해서 독일어 책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 쇼펜하우어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글을 쉽게 썼습니다만 쇼펜하우어 생각 자체가 읽어보면 또 여전히 명확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찌 보면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그 시절 사람들한테는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개인주의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리고 너무 이건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시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주의적인 경향하고요. 고독과 함께 스스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 타인과의 관계도 좀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과도 매우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4장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예를 들면 뭐 연애, 결혼, 관계, 고독, 공감 이거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어볼 만한 책이네요, 선생님. 그죠? 그런 의미에서 또 4장을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즘 이제 고독, 뭐 고립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자발적인 고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쇼펜하우어 이야기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한 어떤 한탄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반출생주의라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온기를 느끼려고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또 가시가 되어 찌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자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독 속에 살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살기 너무 힘든 일이 많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처를 주지 말고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익혀라. 정말 뭐 40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참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두기와 고독의 관계. 누구나 매일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고 혼자서만 살 수도 없으니까. 선생님도 사실 코로나 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저도 그때 많은 그 관계들을 이제 줄여나갔죠. 줄여나가고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4인 이렇게 제한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여전히 예전처럼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고독, 고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50이 넘었지만 우리 인생길은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으로 켤 수 있는 사람들이 인생 선배거든요. 근데 인생 선배도 각자 자기 한계가 다 있다고요. 그럴 때 정말 쇼펜하우어처럼 이렇게 통찰력 있게 몇백 년 후를 내다보고 마치 현대인들의 삶을 바라본 듯이
인생에 관한 그런 구절들을 남기고 철학적으로 풀어주신 분들이 진짜 좋은 인생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지금 보면 그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이 없다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령 너무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 어렵게 얻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고통이 이제 우리 인생이 항해할 때 하나의 그 바닥짐이 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독자들께서 선생님이 쓰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어떤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저자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카메라 보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바라시는 바람이요. 자, 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쓰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이 진짜 희망이 없을 때 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30가지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많은 것이 평준화되거나 대중화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방송도요. 원래는 뭐 KBS 이런 방송국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유튜브까지 오면서 많은 것이 대중화되고 누구나 정말 자기 채널을 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에 꼭 필요한 것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대중화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하는데 이 철학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철학 전문가로서 철학을 대중화시키는데 앞장서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이해와 성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침 같은 걸 많은 독자들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